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가 작년에 미국 매출이 4,600억으로 사상 최대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나온 기사죠.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매출이 4,600억이다. 2020년도에 한 4,080억 대비해가지고 한 13% 증가한 어떤 부분이죠.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램시마는 잘 알다시피 2013년도에 이제 EMA 허가를 받아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 들어가서 이 오리지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압도하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016년도에 FDA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는 이제 다국적 제약사 하이자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없던 관계로 이 부분들을 이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로 이제 출시해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데이터 업체인 심포니 헬스케어 심포니 헬스 이제 집계 기준을 보면 4분기에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는 22.3%로 오리지널 이제 레미케이드가 67.2%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램플렉시스가 7.4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보면 나름 이래 그 레미케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바이오 약품들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방어 전략, 에버그린 전략이라든지 미국은 특히 이제 사보험 체계에서 이 보험 등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저항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차 처방과 더불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레미케이드가 2017년도에 이제 45억 달러 정도에서 작년도에 25억 달러, 그러니까 2020년도 25억 달러, 작년도에 20억 달러로 계속 좀 줄고 있죠. 그래서 4년 출시 이후에 거의 이제 한 절반 이상으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약품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면 뭐 특허 전략이라든지 여러 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 전의 어떤 매출 대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확보상에서는 좋습니다만 이게 가격이나와 경쟁 어떤 심화와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어떤 시장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 있는 어떤 상태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랐어요. 2020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 매출이 1조 8,814억, 영업이익이 7,596억으로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6.66% 지금 증가되었죠. 근데 2020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 어떤 속도 자체가 좀 줄면서 작년에 이제 3분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레키로나의 어떤 부진들이 실적에 좀 부진한 어떤 성과가 있는데 4분기는 이제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매출액이 18.66% 증가하는 이제 5,918억, 영업이익은 36.38% 증가한 2,247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어떤 턴어라운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1월달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제기되었던 이제 분식회계 의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정도에 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정선이 이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서 안건 등재와 이 결과 대심제로 이제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눌러주는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 있는 게 좀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죠. 작년도에는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트룩시마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비해서는 이제 좀 고가의 어떤 수준으로 견조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램시마는 이제 국내 어떤 생산분들이 원가 어떤 비중이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원가를 개선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레키로나의 어떤 승인 자체가 좀 늦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예상, 그 다음에 회사 예상보다도 훨씬 좀 떨어지는 이 계약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경로로 지금 실적단에도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본래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향후에 가장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오미크론 확대로
해외 어떤 특히 미국 쪽의 어떤 수출 자체가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죠. 셀트리온 US를 통해서 연결로 뭐 잡히게 되는데 일부 부분들이 4분기여서 상반기에도 계속 이제 당분간 이 성과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제 국방부 조달청이 진행하는 구매 사업에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디아스트러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대 7,382억 정도 규모로 이제 공급하는 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체결한 바가 있죠. 주가의 어떤 급락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합해가지고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정선이 어떤 리스크로 크게 이제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을 하면서 효과는 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정선이 관련해서 이제 판매 이제 관련되는 부분 이것들을 이제 매출로 봤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안건이 어떻게 좀 해결되고 진행되느냐 그래서 이제 정선이는 이제 뭐 빠르게 3월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다. 근데 이제 대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한 5번 정도의 어떤 정선이 정례유야 금감원 이제 재감리를 통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2개월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정선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2월달, 3월달에 어떤 결론이든지 마무리만 좀 된다라고 하면 그간의 셀트리온에 따라 붙었던 이 회계 논란이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어떤 반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어떤 결과가 뭐 고의냐 가실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이후에 어떤 반응들을 계속 이제 2월달 3월달에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됐던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지금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14세 미만 소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를 지금 FDA 신청했고요. 추가적인 어떤 물량도 4월 달까지 한 4,600억 정도에 달할 거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는 어떤 그 실적 관련되는 반영들은 당분간 계속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제 셀트리온 USA 관련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될 어떤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의 그 바이오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시밀러가 그런 어떤 가정을 받았듯이 이 휴미라는 2012년도 이후부터요. 출시는 뭐 2006년인가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 휴미라는 이제 에브비라고 에보트에서 이제 분사되어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하는 이제 에브비가 있는데 에브비의 매출에서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한 60, 70%를 차지하니까 이 이제 에브비가 휴미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에버그린 전략으로 특허도 뭐 한 130개 정도를 걸면서 계속 이제 바이오 시밀러 어떤 진입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허 전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면서 가격 인하라든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매출 1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한 20조 정도 시장이 되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류마티스 관련염 관련해 전체 한 60조 정도 시장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뭐 큰 시장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미국 내 특허가 만료되는 게 2023년도입니다. 2018년 이제 특허가 유럽에서는 이제 풀려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이 유럽에서는 이제 2020년도 말에 이제 허가 신청해서 작년도 그 2월 달인가요? 이제 허가를 득해서 이 부분 가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FDA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 신청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만 지금 7개.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삼성바이오피스, 뭐 암젠,
뭐 마일란 독일의 뭐 베링거 링겐함이라든지 하이자, 코에스, 그 다음에 노바티스의 산도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휴미라의 어떤 매출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미국 시장 자체가 유럽 시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닉 곤잘레스 에브비 CEO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는 55%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20조짜리가 한 10조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퍼스트 무브 관련되는 부분을 램시마를 통해서 인정했고, 램시마 이제 뭐 호주마, 투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후에 나오는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이 휴미라의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그 휴미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을 하죠.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인터체인저블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부분과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이 각각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간에도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플라이마의 어떤 그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과정이라든지 램시마 SC가 어떻게 좀 퍼스트 무브가 아닌데 조금 이제 경쟁력을 좀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뭐 고농도라든지 제형 변경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매출을 이렇게 내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적단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늘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오늘 시장이 좀 이제 급락한 대비해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이제 선방을 했다. 시간에는 지금 한 이제 뭐 1,500 정도 빠져 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금요일보다는 좀 줄어 있죠. 그 개인들은 오늘 좀 매도를 하고, 기관들은 이제 좀 샀고요. 자, 그래서 지금 5일선을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지금 추세 지표인 단기 파라볼릭자는 조금 이제 밑단에서 지금 움직여 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 20일 어떤 저항성을 계속 막고 있는데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강한 규조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좀 보였다. 근데 큰 뭐 지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 있는 건 아니고, 급락 이후에 이 급락 음봉들을 못 돌리고 있는 것들은 작년 5월달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이제 뭐 이 국내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공매도의 어떤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실적 말고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정리를 하면 결국은 불확실성 관련되는 정선이가 해소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뭐 주총을 통한 것이나 향후의 어떤 방향성에서 이제 회계 어떤 이슈가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선연한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기존의 어떤 캐시카우 말고도 추가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시장 분위기에 와서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15만원, 16만원대의 어떤 지지 흐름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이번 주에도 확인되는지 계속 좀 체크하면서 투자 대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